이 최고위원들 앞에 놓인 과제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는 10월에 이제 두 개의 재판 1심 결과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이거 조간신문들을 보면은 자, 이 1심 결과를 놓고 당 내부가 출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막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법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이 10월이나 늦어도 11월에는 1심 판결 선고가 예상이 되죠. 특히나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본인과 그 위증을 했다고 법정에서 인정을 한 김모 씨 간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돼서 많은 시청자들께서도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유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당헌 80조를 개정을 해서 과거에는 이제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되면은 당직이 직무 정지가 돼야 되는데 그 예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탄압으로 보이면은 그것을 예외를 둬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까지 있었는데 그 예외 조항과 본문까지 전부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됐다고 직무 정지되는 그런 조항 자체가 없어졌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1심에서 어떤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자발적으로 물러날 뜻이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하급심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을 때 이재명 대표는 물러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당 내에서는 아주 작은 저항의 목소리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힘을 못 받는 상황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중도층, 일반 국민의 민심과는 상당한 괴리가 벌어질 것이고 이것이 10월이나 11월 이후에 전국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도는 좀 다르긴 하지만 김두관 후보가 전당대회 과정 중에 이 부분을 또 언급하기도 했어요. 10월 리스크에 대해서요. 어떻게 만약에 보십니까? 유죄가 나온다면 민주당으로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네. 거고요. 그렇지만 하급식 판결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유죄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무죄가 나오면 또 검사가 이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국면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치적 파장과 관련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냐 몰랐냐 이걸 그 한 TV 토론 프로그램 나와서 증문즉답 과정 중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대법원 판시가 이런 과정 중에는 이른바 숨쉴 공간 이래서 무죄를 판시한 전례가 있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과거에 유사한 사안으로 좀 문제가 됐지만 무혐의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유죄가 나올 것인지 또 이러한 사안으로 기소한 전례가 있을 것인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재판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라고 하지만 또 지지층 일부에서는 또 중도층 유권자들 중에서는 이거 무리한 수사 아니냐. 왜냐하면 이 영장 실질 단계에서도 법원이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한테. 이렇게 지자체장을 대장동과 관련해서 기소한 전례가 있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행정기관장으로서 재량이 많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임 혐의로 기소한 전례가 있습니까? 검찰 대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네. 부분까지 헤아려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1심입니다. 재판에서 1심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는 게 그게 과연 그게 부담이 되겠느냐. 앞으로 2심도 있고 대법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각도 적지 않거든요.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당내와 당 밖을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당내로 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최고위원회 등 지도부에서 비토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피선거권 앞으로 피선거권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 가능하냐 여부와 관련돼서 당내 논쟁이 있을 건데 그 당내 논쟁을 확산시킬 만한 안에 트리거가 없다는 거죠. 그 트리거 역할을 할 분이 만약에 나타난다 그러면 그게 확산될 거고 다만 이제 피선거권 관련돼서 만약에 공직선거법상 해서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되면 당에 있는 돈을 반환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400억 원 이상을. 이 부분 관련돼서 당내 논쟁이 있을 수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당 외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 것이 이제 중도층의 협조를 못 얻게 되면 대권 주자로 선출된다 하더라도 당선되기 어려워요. 47.8% 그 당시에는 심상정 후보가 1.9% 얻었기 때문에 양 진영이 총력전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 얻었던 게 47.8%입니다. 그 이상 얻으려면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데 과연 피선거권을 이를 1심 판결을 얻은 분이 중도층의 지지를 얻을까? 여기에 대한 네. 진보층의 아마 회의론이 대두될 여지가 크죠. 네.